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패턴, 금요일에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하는 패턴이 깨졌고, 특히 이번 주 하락폭이 올해 들어서 주간 하락폭은 최대였어요. 예, 이렇게 이제 시장을 좀 눌렀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주요 선진국들, 유럽 국가들이 금리를 또 확 올렸죠. 예상 밖으로 많이 올린 국가, 다음에 여기는 금리 안 올릴지 알았는데 올리는 국가 이런 곳이 등장을 했죠. 뭐 사정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그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추인데 물가가 안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노르웨이는 올릴 수밖에 없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8%, 그러니까 물가가 좀 내려오긴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8.7% 그 금리를 그렇게까지 높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PI가 8.7%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절대적인 물가 수준이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 근데 2%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스위스는 1% 넘어가는 물가도 굉장히 신기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2% 이상의 물가는 스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금리를 올리는구나. 그럼 미국도 진짜 한 번만 올리는 게 끝이 아니라 두 번, 그리고 어쩌면 더 올릴지도 모르고 금리를 내리는 시점도 되게 늦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담이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는 여기에다 플러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 편이 불발된 것도 매도의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하락을 유발했던 재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재료를 그러니까 조금 더 키운 어떤 재료로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뭐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금리와 이 MSCI 지수 관련된 내용이 증시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선전을 했던 게, 미국의 지표들이 내려갔잖아요. 예를 들면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14개월째인가요?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확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고용이 식고 있고 경제 성장이 좀 둔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힐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강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표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하겠구나라는 식으로 어필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유럽 국가들이 계속 올리다 보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CPI가 달라요. 추세가 그래프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올린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주로 좀 안 좋은 쪽만 많이 바라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자금이 어디로 가냐면 빅테크로만 몰려가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존의 주가가 오늘 막 신고가를,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든가,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연이어서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불안할 때는 빅테크,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 속 쓰릴 땐 빅테크, 불안할 때 빅테크,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내고 다른 종목은 이제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참고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서가 되게 센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KB에서 95,000원 목표주가 제시하면서 2분기 실적 전망을 하는데 영업이익을 9천억대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시장 컨센이 보통 2천억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부는 지금 적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다, 9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거 실적 공개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잠정 실적 나올 텐데, 어쨌든 실적이 바닥을 이미 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정말 턴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그 삼성전자로 지수 붙잡아 놓고 그걸 거기다 대고 선물 때린 거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보여지는 것상으로는 삼성전자 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심을 안 하는 것 같다. 일단 보여지는 것만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대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징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무식하게 뺐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22건 중에서 올라간 게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 중에서 대다수가 다 빠졌다라는 거는 비차익 매도,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파는, 증시 자체를 매도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상승 종목이 많기 어려웠던 그런 어떤 흐름이 장중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번 주 내내 팔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선물. 제가 이제
선물 외국인들이 영끌 매수를 해서 선물 매수가 더 들어오기 어렵다.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8,000계약이나 들어온 게 오히려 반갑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또 매도할 여력이 생겨버려서. 근데 오늘 다시 또 10,000계약을 팔았거든요. 이게 10,000, 그 다음에 8,000, 또 10,000. 굉장히 세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 매수할 총알과 매도할 수 있는 총알, 그러니까 상승시킬 수 있는 총알과 하락시킬 수 있는 총알이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기만 하는 시기가 또 지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반등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진 거는 오늘 시장은 재미없었지만 그나마 좀 소득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산 겁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오늘 외국인들 5천억 원 판 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3천억 매수하고 반도체,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다음에 이제 조선주라든가 자동차 쪽, 자동차 특히 이제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단 그 외의 종목들은 대체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이 주로 왼쪽에 포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PCB, 대덕전자라든가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좀 비슷한 어떤 성격의 종목군들이 오른쪽에 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수할 때 업종의 특징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색깔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숫자가 늘어난 게 오늘 외국인들 매매의 좀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들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군들도 담긴 했는데 뭐 이제 원익 QNC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침텍,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의 종목군들도 같이 담는 그러니까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IT 계열의 어떤 종목군들을 담았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좀 골라 담는 느낌이라 뭐 어쨌든 좀 골라서 기관 투자들은 종목 장세 쪽으로 좀 끌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빅테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줄다리기 장세.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외신에서 현재 장세 상황을 줄다리기 장세라고 표현하는 분석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좋게도 봤다가 나쁘게도 봤다가 빅테크만 봤다가 경기 민감주도 봤다가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깨서는 안 되는 거. 빅테크가 무너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예,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가 이게 깨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애플이라도 버텨줘서 빅테크에서 지수를 견디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시 이슈가 될 거냐. 사실 이슈가 돼도 엄청나게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려봐야 한두 번이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빅테크 때리기 위해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금리 인상이 너무 불거지고 그게 빅테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거냐, 거꾸로 저게 자금이 쏠려서 공매도 세력들이 마저 털려 나올 거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1조 원 정도 순매도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좀 애매하죠. 삼성전자 사는 의도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지난번 같이 계속 삼성전자를 빌드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선물을 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붙잡아 놓고 나중에 삼성전자마저 때려버려서 이제 시장을 뚝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작전이냐. 근데 어쨌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시가총액 상단의 종목군들을 다시 사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겠죠. 오늘 뭐 특징은 반도체 업종 외에는 이렇게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주 외에는 뭐 특이하게 업종이 다 올라간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는 이게 어떤 차트냐면 3월하고 이번 달하고 투자자들이 예상을 했던 미국의 연준 금리 경로예요.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금리 자체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5% 이상의 금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 시점도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금리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금리 인하 시점은 대략적으로 내년도 첫 번째 FOMC 회의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게 말 바꾸면 뭐냐면 이미 시장은 연준 금리에 대해서 적응이 돼 있습니다. 한 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적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번 올린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다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금리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감하게 보기보다는 저거 가지고 뭔가 좀 하나 해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해먹는 거는 또 장기로 해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한 타이밍 때리려고 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기회로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뭐 ADR이 코스피는 수요일 이후에 완전히
과매도로 떨어져 온 상태라서 지금은 좀 눌려있는 종목, 수급이 바뀐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해서 내용을 전달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뭐 무슨 뭐 슈퍼개미 어떤 사람이 뭐 이제 선행 매매했다고 난리가 나고 했잖아요. 사실 저가 그거 관련된 방송을 할까 말까 되게 망설이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맞나. 근데 제가 방송을 유튜브 시작하면서 절대로 안 하려고 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 하나는 남 욕하는 거, 누군가를 욕하는 거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예측을 함부로 막 예측하지 말자. 특히 종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또 종목에 대해서 예측해놓고 이거 맞았어요 라고 이제 또 자랑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이쪽까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에 대해서 종목을 얘기하고 이제 종목 맞췄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남 욕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잘못 얘기했다가 이제 또 그런 식으로만 또 비춰질 것 같아서 고민 중인데 근데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그쪽에 쏠려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걸 좀 구분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겸 한번 방송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